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인간관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라는 공간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들 놓은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흔히 죽은 눈 또는 포식자의 응시라고 묘사되는 이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존경,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 그들은 과장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극적입니다. 지나치게 활짝 웃는 억지 미소,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 혹은 대화의 내용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신뢰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매우 세련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껍질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이러한 특징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배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방 안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 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를 침범하는 느낌으로 스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당신의 개인 공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이 구축한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 대신 당신 자신을 탓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애정 공세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당신의 사소한 일까지 돕겠다고 나서며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형성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은 단 며칠 만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하여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까지 파악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것은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법입니다. 당신을 그들에게 중독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했던 완벽한 어머니, 의지하고 싶었던 형제자매, 당신을 구해줄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걸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이 방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 조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혼란은 당신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모래폭풍과 같아서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조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어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전 애인과 비교하며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심리치료사가 저를 동반이존과 우울증으로 진단했을 때 저는 마치 뼈다귀를 문 개처럼 치유에만 매달렸습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제 파트너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와 논쟁하는 대신 일기를 쓰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제 아이들을 삼각관계 조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좀 봐. 너희는 안 챙기고 자기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이니? 정말 대단한 엄마를 뒀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과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내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말들은 제 아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제 안에 내적 혼란을 일으켜 제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관계는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지루하거나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는 열정적이고 중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에 필요한 영적, 정신적, 감정적 교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의 꿈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깎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불편함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인간관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라는 공간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들 놓은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흔히 죽은 눈 또는 포식자의 응시라고 묘사되는 이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존경,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 그들은 과장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극적입니다. 지나치게 활짝 웃는 억지 미소,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 혹은 대화의 내용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신뢰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매우 세련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껍질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이러한 특징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배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방 안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 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를 침범하는 느낌으로 스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당신의 개인 공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이 구축한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 대신 당신 자신을 탓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애정 공세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당신의 사소한 일까지 돕겠다고 나서며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형성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은 단 며칠 만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하여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까지 파악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것은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법입니다. 당신을 그들에게 중독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했던 완벽한 어머니, 의지하고 싶었던 형제자매, 당신을 구해줄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걸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이 방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의 조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혼란은 당신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모래폭풍과 같아서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조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어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전 애인과 비교하며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심리치료사가 저를 동반이존과 우울증으로 진단했을 때
저는 마치 뼈다귀를 문 개처럼 치유에만 매달렸습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제 파트너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와 논쟁하는 대신 일기를 쓰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제 아이들을 삼각관계 조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좀 봐. 너희는 안 챙기고 자기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이니? 정말 대단한 엄마를 뒀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과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내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말들은 제 아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제 안에 내적 혼란을 일으켜 제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관계는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지루하거나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는 열정적이고 중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에 필요한 영적, 정신적, 감정적 교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의 꿈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깎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불편함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인간관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라는 공간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들 놓은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흔히 죽은 눈 또는 포식자의 응시라고 묘사되는 이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존경,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 그들은 과장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극적입니다. 지나치게 활짝 웃는 억지 미소,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 혹은 대화의 내용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신뢰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매우 세련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껍질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이러한 특징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배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방 안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 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를 침범하는 느낌으로 스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당신의 개인 공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이 구축한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 대신 당신 자신을 탓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애정 공세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당신의 사소한 일까지 돕겠다고 나서며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형성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은 단 며칠 만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하여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까지 파악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것은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법입니다. 당신을 그들에게 중독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했던 완벽한 어머니, 의지하고 싶었던 형제자매, 당신을 구해줄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걸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이 방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 조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혼란은 당신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모래폭풍과 같아서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조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어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전 애인과 비교하며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심리치료사가 저를 동반이존과 우울증으로 진단했을 때 저는 마치 뼈다귀를 문 개처럼 치유에만 매달렸습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제 파트너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와 논쟁하는 대신 일기를 쓰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제 아이들을 삼각관계 조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좀 봐. 너희는 안 챙기고 자기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이니? 정말 대단한 엄마를 뒀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과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내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말들은 제 아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제 안에 내적 혼란을 일으켜 제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관계는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지루하거나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는 열정적이고 중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에 필요한 영적, 정신적, 감정적 교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의 꿈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깎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불편함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인간관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라는 공간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들 놓은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위험 신호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신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시선입니다. 흔히 죽은 눈 또는 포식자의 응시라고 묘사되는 이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진정한 감정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존경, 통제, 권력 혹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하면 그들은 이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위협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 그들은 과장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극적입니다. 지나치게 활짝 웃는 억지 미소,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치켜뜬 눈썹, 혹은 대화의 내용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신뢰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짜증, 지루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매우 세련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산이며 외모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껍질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이러한 특징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배적인 신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방 안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 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용해 통제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신체를 침범하는 느낌으로 스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이 서서 당신의 개인 공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종종 뻣뻣하고 위압적이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디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이 구축한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 대신 당신 자신을 탓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애정 공세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아붓고 당신의 사소한 일까지 돕겠다고 나서며 감정적 친밀감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형성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은 단 며칠 만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당신의 세계에 침투하여 당신의 어머니, 형제, 직장까지 파악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옆 가게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것은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수법입니다. 당신을 그들에게 중독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했던 완벽한 어머니, 의지하고 싶었던 형제자매, 당신을 구해줄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걸고는 당신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당신을 끊임없이 방어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 조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혼란은 당신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모래폭풍과 같아서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조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 안에 엄청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어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전 애인과 비교하며 당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심리치료사가 저를 동반이존과 우울증으로 진단했을 때 저는 마치 뼈다귀를 문 개처럼 치유에만 매달렸습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제 파트너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와 논쟁하는 대신 일기를 쓰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제 아이들을 삼각관계 조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좀 봐. 너희는 안 챙기고 자기 책만 읽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이니? 정말 대단한 엄마를 뒀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과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내 노력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말들은 제 아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제 안에 내적 혼란을 일으켜 제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결국 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관계는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토라지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심지어 당신을 지루하거나 억압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는 열정적이고 중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지배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에 필요한 영적, 정신적, 감정적 교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의 꿈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를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꿈을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래폭풍을 일으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깎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불편함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인간관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라는 공간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더들 놓은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